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볼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심볼 테이블은 누가 제너레이트하는 정보죠? 아는 사람, 선착순, 보너스 5점. 땡, 아니면 컴파일러니까 이제 답은 없어. 심볼 테이블은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하는 정보예요. 컴파일러가 각각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죠. 그때 스캔하면서 거기서 정의된 펑션 네임,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들, 얘들은 외부 파일에서 참조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심볼들을 심볼 테이블에 적어 놓는다고. 그 정보가 여기 있죠? example. 이게 main.c에 대한 심볼 테이블 정보예요. 심볼 테이블에서 찾은 거는 버퍼라는 인덱스 3은 얘가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 세그먼트니까 initialize global variable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버퍼라는 심볼을 찾았고, 얘는 글로벌 데이터라는 거고, 변수라는 얘기고, 사이즈는 8. 왜냐? 걔가 인티저 어레이. 두 개의 엘리먼트 같은 인티저 어레이니까. 그 다음에 main이라는 펑션 네임을 찾았죠. main.c 안에서. 걔도 역시 글로벌 심볼이고, 얘는 펑션 이름이에요. 얘는 컴파일러가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했더니, 우리가 뒤에 example이 나와 있지만 17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17이고 17이라는 얘기고, 얘들의 밸류는 뭐예요? 얘들의 상대적인 위치인데, 지금은 오브젝트 파일 안에서는 이 파일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멀징을 다 안 했으니까, 릴로케이션을. 그래서 걔들의 위치는, 버퍼는 이 파일의 첫 번째 데이터 섹션에 들어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걔의 인덱스는 0이고, 이 밸류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첫 번째 펑션이죠. 그 다음에 스왑이라는 심볼은 글로벌 심볼,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 펑션 같은데 불확실하니까 no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고, 여기 나머지 정보는 undefined 되거나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심볼 테이블은 컴파일러가 제너레이트하는 정보예요. 하나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어셈블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얘는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 파일은 아니고, 하지만 바이너리 파일이죠. 실행 파일은 아니지만 머신 랭귀지 코드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행 파일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르고, 걔는 릴로케이션, 전체들이 연결되면서 새로 버추얼 메모리 영역에서의 주소가 나중에 링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걔를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링커가 해주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볼 레졸루션. 그게 그 다음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에 배울 주제예요. 가까이 가니까 되네. 심볼 레졸루션은 뭐냐? 코드에 있는 모든 펑션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나, 걔는 코드에 있죠. 데이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얘가 어떤 심볼인지, 어느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심볼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돼요. 그쵸? 어떤 스왑이라는 펑션이면, 스왑이 어느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인지. 아까 버퍼가 있었는데, 버퍼를 만약에 이 main.c가 아니라 스왑.c에서 버퍼라는 걸 외부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참조했으면은, 이게 main.c에 있는, 버퍼란 데피니션이구나. 각각의 선언은 데피니션이고, 그걸 참조하는 것은 레퍼런스예요. 그쵸? 각각의 레퍼런스를 실제 데피니션이랑 매칭을 시켜야 돼. 정확하게. 앰비겨스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심볼 레졸루션이에요. 심볼 레졸루션. 링커는 아까 그 컴파일러가 제너레이트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심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코드에 있는 물음표, 그게 이제 릴로케이션 정보죠. 얘들은 컴파일러가 몰라. 뭔가 주소, 펑션의 주소, 혹은 변수의 주소인데, 아직 연결이 다 안 돼서 이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음표로 놔두면, 그 물음표가 이제 실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 각각의 레퍼런스들이, 이게 어떤 거는 이 같은 그 파일 안에 정의된 심볼일 수도 있죠. 같은 안에 정의된 펑션이나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외부 파일에 정의된 변수나 그 펑션 이름들은
다 스캔해서 찾아야 되죠. 그게 심벌 레졸루션이에요. 그래서 같은 파일, 같은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로컬 심벌의 경우는 메인이 여기 있었는데 메인은 뭐 여기 있네. 버퍼를 얘가 참조했는데 버퍼는 이 안에 있네. 그거는 오브젝트 파일 안에 심벌 테이블 안에 다 있으니 금방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외부에 있는 글로벌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 혹은 글로벌 심벌에 대한 레퍼런스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같은 심벌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 안에 같은 이름으로 선언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파일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다 보니까 같은 변수 이름이 반복될 수도 있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링커가 얘를 어떻게 각각의 레퍼런스를 그 데피니션이랑 어떻게 매칭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게 심벌 레졸루션의 작업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심벌은 링커 기준으로 얘가 스트롱 심벌과 윅 심벌 두 가지로 클래시파이 해놔요. 어떤 건 스트롱한 심벌이고 어떤 건 윅 심벌이야. 스트롱 심벌은 뭐냐? 모든 프로시저 펑션 네임은 스트롱 심벌이에요. 그리고 초기 값을 갖고 있는 글로벌 변수도 스트롱 심벌이야. 그래서 이런 스트롱 심벌들은 중복되면 안 돼. 같은 펑션 이름이 다른 오브젝트 파일에 중복돼도 안 되고 같은 초기화된 글로벌 변수인데 같은 이름이 또 다른 오브젝트 파일에 있으면 안 돼. 그게 스트롱 심벌이에요. 스트롱 심벌. 프로시저, 펑션 네임하고 이니셜라이트 글로벌 변수들. 하지만 이 초기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글로벌 변수들은 윅 심벌이에요. 윅. 얘는 약해.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 중복을 허락하는데 얘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하고 큰 프로젝트 그룹 단위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코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링킹할 때 이게 문제가 되고 링킹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실행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개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짠 파일 혹은 내가 참조한 라이브러리만 고려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런 링킹 에러가 여러분이 지난 프로그래밍 하면서 받았던 뭐 신텍스 에러, 시멘틱 에러 그런 에러랑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들은 그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글로벌 심벌들을 스트롱 심벌 혹은 윅 심벌로 클래시파이 한 다음에 이 정보를 심벌 테이블에 임플리시트하게 다 인코딩 되어 있다. 어떻게 인코딩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 얘는 변수인데 얘는 뭐라 그랬죠? 데이터 세그먼트라 했죠. 얘는 이니셜라이트 글로벌 회로니까 얘는 스트롱 심벌이구나 알 수 있죠. 메인 얘는 텍스트 세그먼트인데 함수 이름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스트롱 심벌이죠. 얘는 아직 몰라. 만약에 여기 메인에 초기화되지 않은 글로벌 변수가 있다면 걔는 윅 심벌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링커는 그 정보를 알고 있다. 왜냐? 컴파일러가 이미 그 정보를 보내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링커가 심벌 레졸루션이라는 룰은 다음과 같아요. 스트롱 심벌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은 같은 함수 이름이 중복돼서 존재하면 걔는 링킹 불가능이야. 여러분이 함수 이름 교체 바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글로벌 변수인데 걔도 중복되면 링킹 에러가 나오겠죠? 스트롱 심벌은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걔도 다 링커에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스트롱 심벌은 한 번만 나타날 수 있다. 윅 심벌은 중복을 허락하는데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어떤 건 윅 심벌이고 어떤 건 스트롱 심벌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링커는 항상 스트롱 심벌의 데피니션으로 윅 심벌들을 다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니까 i라는 글로벌 변수가 둘이 있는데 어떤 건 i를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이 파일에 있는 i는
초기화 안 돼 있어. 그럼 이 파일을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 i가 초기화되지 않은 얘를 가정하겠죠? 나중에 초기화할 걸 생각하고 초기화 안 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링크할 때는 두 개의 글로벌 변수가 존재하는데 얘는 스트롱이고 얘는 위익이죠. 쟤도 얘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룰 3는 뭐냐? 만약에 스트롱 심벌은 없고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위익 심벌이 존재한다. 초기화되지 않은 i가 여러 군데 존재해. 그러면 그때도 하나로 리졸브 해야 돼. 근데 그때는 링커가 자기 마음이야. 어떤 특정한 심벌 데피니션 하나로 추지할 수 있어요. 추지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한다. 자, 첫 번째, 난 질문할 때 맨 뒤에서부터 하니까, 맨 뒤에 자네부터. 첫 번째, 저러면 링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된다고 그랬죠? 링커가 허락해야 하나요? 그러면 링크 에러죠? 첫 번째 건 에러야. 또. 링크 타임 에러. 두 개의 스트롱 심벌 데피니션 P1이라는 펑션 네임이 일치해서 저는 링킹이 불가능해.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두 번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초기화되지 않은 구조를 또 다시 불러 와서 만들. 링크 에러. 그 옆에 우리 빨간 옷 입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초기화되지 않은 링크 에러가 발생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둘 다 윅 심벌이죠? 윅 심벌 중복은 허락해요. 저는 링크인 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옆에 학생.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모르겠어요? 이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링커가 아까 룰 3에서 뭐랬어요? 위익 심볼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픽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를 정해. 그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걸 정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P2란 펑션에서도 X를 참조해도 사실은 P1에 있는 X로 심볼을 사용한단 말이야. 하나만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교태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아마 좀 여러분이 원치 않은 결과를 reference to the x will refer to the same initialized integer variable. 뭐 얘를 픽할 수도 있고 링크에 따라서 얘를 픽할 수도 있는데 뭐 순서대로 하면 왼쪽 걸 픽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코드에서 x를 참조하거나 이 코드에서 x를 참조해도 다 얘야. 여기서 의미하는 x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게 뭐 여기서 초기화되지 않고 뭐 나중에 초기 값이 같고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건 뭐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 여학생. 세 번째 코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몰라. 생각을 해봐. 내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머릿속에 하얘질 텐데 편하게 생각을 해봐요. 편하게 생각을 해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인티저 x랑 또 하나 x는 더블로 서원되어 있죠. 더블이란 건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넘버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컴퓨터 어리스메틱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는 실수. 더블이란 것은 8바의 실수고 x란 것은 예를 들어 32빗 머신에서는 4바의 인티저인데 둘 다 윅 심볼이니까 링컨은 뭐 한다고 그랬죠? 저 둘 중에 하나를 x로 다 오버라이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코드에서 x를 참조도 하나로 하게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옆에 학생 한번. 잘 모르겠어요. 어?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 자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 이게 문제가 없겠나? 봐봐. 여기서 x를 사용하면 이 코드에서 x는 뭐죠? 실수죠? 64비 실수야. 실수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실수 연산을 할 거라고. 이 코드 안에서 안 보이지만. 보여져 있지 않지만. 얘가 여기다 write를 하게 되면 근데 링커가 얘를 선택했어. 둘 다 윅 심볼이니까. 여기서 write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이 인티저 x에다가 실수값을 덮어 쓰는데 인티저는 4바이트죠? 이건 8바이트이고 요거는 연속적으로 자리를 잡거든. 그래서 x랑 y까지 오버라이트 하게 돼요. 이해돼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P2 안에서 x에 대한 write가 스토어가 만약에 링커가 이 인티저 x를 선언했다면 이 y 값도 오버라이트 할 거고 만약에 이 x를 선택하지 않고 링커가 얘를 선택했다면 P1에서 x를 write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실수의 8바이트 중에서 8바이트 실수가 아니라 그 중에 4바이트 정수를 거기다 업데이트 하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해돼요? 교수님, 그 y랑 x는 아예 다른 이름인데 더블 x를 선언했으면 int y도 오버라이트. 그게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보면 알잖아요. x랑 y가 x가 예를 들어 어드레스 1000번지에 있으면은 링커는 보통 연속적으로 그 다음번 1004번지에 y 주소를 저장해 놓는다고. 알겠어? 아 그래서 64비트니까. 그러니까 위에 쓰고 밑에까지 덮어 쓰게 되는 거지. 질문? 어쨌든 저기서는 그 링크 타임 에러는 없는 거. 링크 타임은 쟤는 윅 심벌 여러 개는 허락해. 약간 루스한 거지. 이게 딱 제한을 두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냥 그런 걸 허락해요. 그게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오버라이트 되는 게 링커가 X, Y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링커가 더블 X를 선택하면 8바이트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4바이트를 아니지. 링커가 얘를 선택하잖아요. X를 선택하면 여기서 참조하는 모든 X도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는 플로팅 포인트 에디션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스토어하게 되면은 얘는 8바이트 실수를 저장하는 거고 어느 주소에? 이 주소에 저장하니까 여기까지 오버라이트 된다. 왜냐? 이게 그 연속적인 변수들은 연속적인 주소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해됐나? 아니, 질문이 막 나오는데 천천히. 이해됐어? 어? 더블 골랐을 때 어떻게 되는데? 더블을 고르게 되면 만약에 링커가 더블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x도 이거를 참조하게 되거든. 그때는 여기는 문제가 없지. 근데 P1에 있는 코드에서 x를 write 하게 되면 인티저에 대한 스토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더블 8바이트의 반만 쓰게 되는 거지. 공간이 낭비되는. 낭비되는 게 아니라 실수값인데 정수값이 들어가니까 전혀 이상한 값이 적게 들어가지. 실수랑 정수랑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정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 보수 형태고 실수는 표현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정수값이 실수로 보면 완전히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해됐어요? 오케이? 만약에 그럼 링커가 더블 X를 선택하고 링크 Y를 선택하면 그것도 연속적으로 뭐 더블 X를 선택하고 Y는 지금 충돌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게 아니야. 그 더블을 그 레퍼런스 하면 8바이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Y도 이제 따로 선을 될 거 아니에요. 어디 Y가 선언돼? Y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Y는 없지. 근데 Y도 어딘가는 선언이 되는. 여기 선언돼 있지, 여기. 하지만 여기서 X를 X에다 스토어하게 되면 이 값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Y 값까지 덮어 쓴다는 얘기지. Y는 여기 선언돼 있잖아. 무슨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 그 int X를 참조하지 말고 처음부터 더블 X를 참조하면. 그러니까 링커가 얘를 선택하면 네. 얘를 선택하면 여기는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거고 여기서 X에다 write를 하게 되면
이 x, 여기 선언된 이 x가 이제 요 x를 참조하니까 이 실수 8바이트 64비트 실수에서 32비트만 이상한 정수값으로 덮어 쓴 거지. 뭐 이미 설명한 거라 이해됐나? 이해됐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어. 또 질문. 더블 X를 선택하고 만약에 저 왼쪽에서 int Y가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 4바이트만큼은 누락되는 건가요? WX 선언하면 인티저 X 말고 만약에 이 중간에 또 다른 파일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선언된 다른 글로벌 변수가 덮어 쓰여지겠지. 걔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또 질문. 더블 X가 먼저 선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머지 저 링커가 모든 프로그램 파일 다 돌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컴파일 할 때. 링크는 저 중에서 윅 심벌 여러 개 같은 이름 중에서 하나만 딱 지정한다고. 걔를 이미 하나를 지정해서 걔로 다 오버라이드 해봐요. 그러면 더블 X가 먼저 선택이 되면은 더블 X에 8바이트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Y가 선택되면 Y가 위에 아니 여기는 얘랑은 주소 자체가 얘는 여기서 연속적이니까 X 다음에 Y가 가는 거고 여기는 Y랑 아무 상관없는 되지. 왜 Y가 여기 왜 들어가? 그럼 이렇게 넣는다는 게 메모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메모리에 쓸 때 아직 여러분이 이제 아직 경험이 적어서 막 머릿속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봐요. 또 다른 질문? 또 질문? 야 질문 많이 나온다. 오케이. 만약에 인티저 X, Y랑 자리를 바꿔놓으면 그 스택에 들어갈 때 순서가 바꿔지니까 덮어씌우는 현상은 없나요? YX로 바꿔놔도 여기 X에다가 X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 파일 말고 요 사이에 또 다른 파일이 릴로케이션 돼서 들어가면 거기 선언된 글로벌 변수가 연속적으로 그 뒤에 나올 테니까 거기 덮어 쓰게 됐지. 누군가 덮어 쓸 거 아니야. 8바이트 쓸 때는 그 뒤에. 그럼 그 변수는 영향을 주겠지. 이해됐나? 네. 오케이. 또 있어. 링커가 더블 X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Y를 이제 그 저장할 때 메모리 값을 8바이트 플러스한 곳에 저장하는 건가요? Y는 예를 선언해놨던 Y는 이거는 쓰지 않으니까 인티저 Y 여기 주소에 제대로 저장되겠지 걔는. 네. 더블 X 여기서 X는 W이고 여기서 Y는 Y겠지. 근데 int X가 무시되고 더블 X를 주소를 정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인티저 X를 스토어하게 되면 요 더블 프리션 8바이트의 뭐 4바이트만 쓰여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랑 정수랑 인코딩이 다르니까 실수 입장에서는 일단 가비지가 라이트가 되는 거지. 오케이? 딱 두 질문만 더. 질문 이렇게 많어. 지금 저 전역 변수들이 그 DSS 섹션에 할당이 될 때 링커가 더블 X를 고르게 되면 8바이트를 먼저 할당을 한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P1인 XY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Y를 4바이트 할당. 그거는 이 파일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냐에 따라 달라 있는데 이 파일이 먼저 들어간 순서면은 X는 여기서 참조한 X도 여기를 참조하니까 이 X는 얼로케이션 안 될 거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얘는 그 다음에 더블이 들어가겠지. 그럼 저 왼쪽에 있는 인티저 X를 고를 때만 X랑 Y가 붙어서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건가요? 그치. 뒤에서 보면 나와 이기점플이. 붙어서 할당이 되지. 메모리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차곡차곡 걔네들은 요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얘랑 주소는 4바이트 차이 난다고. 더블 X를 고르면 Y가 X에 붙어서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순서에 따라서 더블 X를 링커가 고르게 되면. 얘를 고르게 되면 얘 자체는 Y만 저장하니까 얘를 안 고를 수도 얘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 오케이? 우리 여학생들 됐나 이제? 그래서 그 다음 거까지 나오고 그래. write to x 여기서 p2에서 x에다 write 하는 게 마이시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링커가 얘를 취재할지 얘를 취재할지 모르니까. 얘를 취재하면 여기서 write 하면 얘를 overwrite 할 것이다. 이게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쉬워졌죠. 우리 여학생 다시 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해했나 보자. 그 밑에 건 어떻게 되겠나?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때 하나는 초기화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초기화 안 돼 있죠. 저때 어떻게 링커가 뭘 선택하나? 초기화되어 있는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 저쪽에 여학생 한 번도 질문 안 해서. 자, 이제 첫 번째 이 두 경우에는 이 링커는 얘는 스트롱 심벌이고 얘는 윅 심벌이니까 여기 있는 X도 다 얘를 참조할 거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B2에서 X에 또 다시 있을 때 Y에 다시 오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아니면 꼭 하나? 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스트롱 심벌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P2에서 X에다 라이트 하게 되면 무조건 이 P1에 있는 Y 변수에 대해서 오버라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위에 거는 메이고 밑에 거는 윌이에요. 야, 나와. 윌. 아이고, 밑에까지나.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초기화 되어 있고 얘는 초기화 안 되어 있으니까 얘를 쓰겠죠? 얘를 쓰게 될 거야. 그래서 둘 다 사이즈가 같으니까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초기 값을 0으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한다면 실제로 초기 값은 7이 들어있으니까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건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쵸? 포텐셜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두 X가 다 이 초기화된 X를 참조할 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시나리오, 나인메이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변수 하나 말고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되면 스트럭처란 건 레코드죠? 레코드야.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둘 다 윅으로 디파인돼서 초기가 없는 스트럭처라면 어떤 스트럭처 안에는 인티저도 있고 뭐 플롯도 있고 뭐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고 사이즈가 다양하잖아. 근데 각각이 다른 컴파일러, 우리 세퍼레이트 컴파일레이션 하니까 이 오브젝트 파일은 그노시를 썼는데 이건 또 다른 컴파일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연결할 때는 컴파일러마다 얼라이먼트 룰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뭐 우리가 메모리 데이터든 다 얼라인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뭐 딱 4 지나서 8바이트면은 8의 주소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거는 그냥 훅 떨어져서 그냥 플로팅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얼라이먼트 룰이 다를 수도 있잖아. 약간 복잡한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지. 각 오브젝트 파일이 다른 컴파일러. 하지만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들은 여러분이 했던 컴파일러랑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옵션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컴파일러가 다르고 얼라이먼트가 다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나인메어 시나리오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만 보면 리더블하게 작성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듈라 불필요한 펑션들을 나눠서 모듈라하게 설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링킹이라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충돌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뭐 레이스 컨디션이라 그래서 잘못해 놓으면 이건 이제 OS 같은데 우리 OS 수업에서 배울 텐데 뭐 어떤 링크드 리스트에서 어떤 리스트를 노드를 추가했는데 둘이 노드 두 개를 추가했는데 하나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 놔야 돼. 여러 컨커런트 프로세스나 혹은 스레드 사이에서 동시에 어떤 쉐어드 데이터 스트럭처에 액세스할 때는 그걸 막 내버려 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레이스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악성 코드들의 공격들이 많으니까 잘못 또 코드를 짜놓으면 뭐 이니셜라이즈 안 해놓고 막 하면 악성 코드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버퍼 오버플로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기 4학년 학생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좀 있네.
그 뭐 수업 시간에 약간의 그 우리 연구실에 대한 어나운스먼트 하나만 하면 우리가 지금 실내치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키텍처랑 좀 다르죠. 아키텍처 연구도 좀 하고 있지만 실내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실내치기를 하면 우리 바깥에서는 GPS라는 게 있어서 하지만 실내에서는 아직 뭐 내비게이션이니 무슨 광고니 무슨 그런 거 없죠. 왜냐 경제적인 실내치기 기술이 없어요. 경제적이고 정확한 실내치기 기술이 없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이비콘, 애플 같은 경우 이제 BLE 비콘들을 사용해서 그 전파 신호 가지고 해주는데 전파 신호를 하면 실내치기 오차가 인천공항 같은 데서 하면 20m까지 커져.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 우리도 전파 가지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회사랑 그쪽에 뭐 엘리베이터, 인공지능 엘리베이터 구현해주고 하면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딱 걸어가는 트레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로 튀어요. 오차가 한 5m, 10m씩 나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잘 갈 때도 있지만 막 튀면서 간다고. 그래서 아직은 그 기술이 상용화가 안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안 되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지구 자기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다 자기장 센서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자기장 센서가 기본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데 자기장 센서를 쓰면 아까 비콘이나 아니면 전파로 하려면 AP,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신호 가지고 지문이라고 해서 그 각 지점의 신호들을 미리 측정해 놓고 그 지문을 비교해서 지문이 유사하면 같은 곳이겠지 하고 위치를 추정하는 건데 그러면 오차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싱글 그 핑거프린트 지문 하나 가지고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같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 그럼 어딘지 몰라. 그래서 오차가 커져요.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게 이제 신경망인데 RNN이라는 LSTM이라고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지문 하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계속 이 자기장 센서가 샘플링하면 지문들의 시퀀스가 나오겠죠. 그 시퀀스를 가지고 추정하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떤 3차원 공간을 얘기하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GPS 가지고 현재 위치, 높이를 알고 있으면 같은 곳이 등고선으로 여러 군데 있죠. 어딘지 몰라.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등고선상에서 위아래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개를 넘고. 그러면 가다 보면 이 패턴이, 등고선 패턴이 유니케이지죠. 파형이. 그러면 몇 걸음 걷다 보면 그 시퀀스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기장 벡터를 이용해서 X공간, Y공간, Z공간을 같이 움직이면서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시퀀스가 이렇게 변했을 때 RNN, LSTM을 학습시키면 자기장 맵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스퀘어에서 전파 가지고 했을 때 잘해야 3m, 튀면 10m, 평균 한 3m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현대 엘리베이터랑 과제할 때 그쪽에서 원하는 게 2m인데 2m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비콘을 아주 많이 깎고 오히려 신호를 약해 해서 그 주변에 가면 그쪽 위치라고 알 수 있게 뭐 이런 편법들도 쓰고 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상용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쓰면 지금 하나 스퀘어에는 한 3m에서 5m 나온다 그랬죠. 전파가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근데 자기장을 쓰면 50cm 위치 인치 정하죠. 그러니까 그 전 거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줘야죠. 인천공항은 20m 나온다 그랬죠. 뭐 평균 한 7m 나오고 튈 때 20m, 30m 나오는데 인천공항은 실내측이 오차가 1m 나와요. 1m.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대략 성능은 한 10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더 경제적이야. 뭐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 비콘들을. 그냥 얘만 있어도 가능해. 그래서 뭐 움직이는 모든 물체 다 동시 추적 수천 명이 있어도 인천공항에서 다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 학습시키는데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빨리 걸을 때, 제자리 걸음할 때, 뭐 그다음에 방향 회전할 때 이때마다 뭐 맵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그걸 한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보정을 시켜주는데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걸음 속도나 거기에 휴대폰 기기가 바뀌고 전파도 해봤지만 갤럭시 우리가 S8으로 하는데 노트 10으로 하면 또 달라. 센서 들어간 센서가 다르니까.
블루투스도. 근데 자기장 센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에도 로버스트하게 성능을 나타낼 수 있게 담금질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그 딥러닝 학습을 방법을 바꿔야 돼. 오버피팅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관심 있어 공부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노드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왕이면 석박 통합이나 박사과정으로. 석사과정은 잠깐 있다가 하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왜냐, 지금 대구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있고 세종시도 스마트시티 하는데 공장에도 필요하고 뭐 포항제철에도 필요하고 백화점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KT 무슨 회사에서 부사장이 오기로 했는데 거기는 또 AR, 우리 게임을 하더라도 뭐 포켓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이게 위치가 되면 여러분 각각이 괴물 모양으로 덮어씌워서 여러 가지 AR, VR이 할 수 있는데 아직 실내측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한 2년 전이나 올해 이제 그 통신 쪽이 제일 큰 학회가 글로벌컴이랑 ICC가 있는데 발표를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데 좀 머리 좋은 스마트한 친구들이 좀 필요해. 그리고 뭘 한번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연구를 하겠다. 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저쪽에 뭐 시컴이건 인포컴이건 ICC가 글로벌 통신학 쪽에 연구실을 가도 거기서 하는 거는 노트북 가지고 거기 뭐 장비를 써서 막 해서 1.2m 별의별 거 다 써서 그건 조그만 환경에서 우리는 벌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테스트했는데 거기 하나 스퀘어에 출국장 크기만 70배예요. 훨씬 근데 거기서 1m면 성능은 훨씬 좋거든요.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담금질을 하려면 기계학습적으로 학습 방법을 좀 바꿔야 돼. 다 얘기하면 좀 너무 기니까 하여튼 이런 연구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좀 학생들은 특히 4학년 학생들은 좀 와서 그런 연구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게 국내 기술이고 이 기술이 이제 만약에 되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퍼질 수 있고 뭐 백화점 이런 데 안 들어갔어. 고객이 어떤 데 들어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뭐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상용화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미안 잠깐 빠져서 자 일단은 그래서 링크가 처음 하는 일들은 각각의 심볼들 이게 어떤 심볼들인데 이게 자신 파일에 그 같은 파일에 정의된 로컬 심볼인지 외부에 있는 심볼인지 심볼들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죠. 심볼 레졸루션. 심볼 레졸루션이 끝난 다음에 해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릴로케이션이에요. 릴로케이션. 릴로케이션은 뭐죠? 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이제 링커가 여러분이 작성한 오브젝트 파일 또 라이브러리에 여러분이 콜한 함수를 가진 오브젝트 파일들을 다 연결을 해서 메모리 맵에 걔를 차곡차곡 텍스트 코드는 거기서부터 텍스트끼리 모으고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모아서 그 각 데이터하고 펑션 그 심볼들의 주소를 다 결정해 주죠. 코드의 주소가 다 결정이 되잖아. 그게 릴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릴로케이션이 투 스텝입니다. 첫 번째 섹션하고 심볼 데피니션들을 릴로케이션 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섹션들은 같은 타입의 섹션을 다 모아서 애그리게이트 섹션으로 텍스트 각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텍스트 섹션들은 하나로 다 모으죠.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다 만들고 BSS는 BSS끼리 다 묶어요. 그렇게 어그리게이트 섹션이 만들어지면 걔들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릴로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섹션에 있는 변수들, 그 다음에 텍스트 섹션에 있는 그 펑션들의 주소가 다 결정이 되죠.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assign runtime memory address. 실제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를 각 섹션의 그 심볼들에게 정해진다. 릴로케이션 한다. 그 다음에 할 건 뭐죠? 그 다음에는 아직 여러분 코드 안에서 물음표로 되어 있던 릴로케이션 정보들. 내가 스왑을 했는데 스왑 내가 쓴 게 아니야. 몰라. 물음표.
어떤 펑션은 내 파일 안에 있는 펑션, 같은 펑션이면은 대개는 펑션들이 연속적으로 되고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쓰니까 상대적인 위치만 아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외부에 있는 펑션은 얘가 어느 위치에 갈지 모르니까 그런 주소들도 물음표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글로벌 변수들, 외부에 정의된 글로벌 변수들도 다 물음표고 내가 로컬 심볼들도 걔의 정확한 주소는 나 아직 몰라. 그렇죠? 다 물음표로 남아 있어. 이 물음표들을 아까 어사인된 실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다 변환시켜 줘야 돼. 그래야 이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코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실행 파일에는 물음표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되죠? 그거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을 봅시다. 자, m-랑 a-라는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이 e는 스트롱이에요, 윅이에요? 그리고 무슨 변수? 글로벌 변수. 메인은 스트롱. 그래서 글로벌 심볼이고 펑션 네임이고, 얘는 로컬 변수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A는 뭐야? 얘도 심볼인데 unknown이지. 아마도 펑션 네임이겠지. 여기 있는 A. exit은 여기 정의되어 있지만 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유닉스 시스템 콜이에요.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여러분이 리턴하고 메인에서 끝나면 거기에 exit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exit을 부르게 돼 있어요. exit이 들어가. 실제 코드에서는. 근데 여기서 explicit하게 보여준 거고. 얘는 strong weak symbol. 얘는 외부에 정의된 글로벌 변수를 쓰겠다는 선언이죠. 쓰고 얘는 strong symbol. 얘들은 뭐예요? 물음표. A도 얘가 펑션 네임이면 jump and link하고 펑션 A죠? 근데 A의 주소 알아요, 몰라요? 거기도 물음표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런 물음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턴 저 별을 EP, X, Y에서 물음표를 하셨는데 X는 A.C 안에 산화되어 있으니까 물음표가 아닌 거죠. X는 값이라 물음표가 아니지만 얘 실제 바이너리를 보면 X 값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이 메모리부터 로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X의 주소가 필요해, 결국은. X의 주소는 같은 A.C 안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얘의 주소가 이 사이에 어떤 순서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얘의 주소는 다 모르지. 얘는 이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0, 4, 8이지. 이것도 BSS니까 0, 4, 8은 아니고 얘는 또 BSS 섹션에 뒤 앞에 있는 파일이 연속적으로 들어간 거고 얘의 상대적인 위치만 알고 있지. 얘의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는 모르고 있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데이터 섹션, 얘는 텍스트 섹션, 얘는 데이터 섹션, 얘는 BSS, 얘는 텍스트 세그먼트. 알겠죠? 그러니까 각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 안에는 텍스트라는 코드하고 데이터나 BSS라는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이제 릴로케이션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텍스트랑 데이터랑 BSS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exit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코드들에도 텍스트랑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이게 이제 메모리 맵이고 메모리 맵에서 요거는 이제 실제 파일이니까 파일 안에서는 텍스트는 코드는 코드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뭉쳐져야 되죠. 뭉쳐져야 돼.
뭉쳐져야 되고 얘네들이 버추얼 메모리 맵에 어느 주소를 할 때는 아까 ELF 헤더에 보면 각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다 알려져 있어. 그걸로 시작부터 차례로 쌓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는 코드랑 데이터를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BSS는 BS끼리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 이게 링킹이에요. 링킹이고 얘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이 헤더에는 메모리 어떤 주소를 할당하고 어떤 크기로 할당하라는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그 이그젬플 더 살펴봅시다. 심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링커가 얘기하는 심벌이고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링커가 생각하는 심벌은 펑션 이름일 수도 있고 변수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소라고. 심벌은 실제로 이제 주소로 취향이 되는 거고 각각의 심벌은 메모리 주소값을 이 주소값을 밸류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심벌들은 크게 심벌에 대한 데피니션하고 레퍼런스로 나눌 수 있다. 얘는 뭐죠? 데피니션. 얘도 데피니션이죠. 얘는 레퍼런스. 얘는 데피니션. 얘는 레퍼런스. 이해되죠? 펑션 심벌에 대한 펑션에 대한 정의는 데피니션이고 펑셔널 레퍼런스. 콜한 거는 걔는 레퍼런스고 변수도 변수를 글로벌 변수 영역에 선언해 놓은 거는 데피니션이고 밑에서 참조한 거는 레퍼런스들이지. 알겠죠? 레퍼런스랑 데피니션을 연결해 주는 게 심벌 레졸루션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이제 자기 파일 안에 있으면 로컬, 밖에 있으면 익스터널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면 얘는 뭐죠? 로컬 심벌 2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여기 이제 졸려고 하는 학생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여기 빠져있죠? 이건 메인에 대한 데피니션이고 얘는 외부에 있는 A란 심벌에 대한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여기 또 외부에 있는 심벌 엑싯에 대한 레퍼런스고 얘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이에요. 얘는 로컬 심벌 EP에 대한 데피니션, 외부에 있는 심벌 E에 대한 레퍼런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데이터 섹션 안에도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레퍼런스란 무슨 말이죠? 얘 물음표야.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에만 릴로케이션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섹션에도 릴로케이션 텍스트 데이터 섹션이 있었죠. 그 ELF 포맷에 보면. 왜냐? 이런 물음표들을 실제 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심벌 XY에 대한 데피니션. 얘는 펑션 심벌 A에 대한 로컬 데피니션. 얘는 로컬 심벌 EPXY에 대한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 왼쪽에 E가 로컬 심볼인가요? E는 외부 심벌, 익스터널 심벌. E에 대한. 그 M에서 두 번째 줄. 어디? 여기? 네. 이거 여기서 얘기한 로컬은 이 파일 아니라는 로컬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 그거랑은 다른 얘기. 다른 얘기죠. 우리가 심벌을 얘기할 때는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 그 오른쪽에 익스턴 이트는 그런. 익스턴은 글로벌 변수 2를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려면 항상 외부에 있는 글로벌 변수 참조하려면 그 변수를 먼저 선언해줘야 돼, 익스턴으로. 이건 그러니까 외부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1을 사용하겠다. 여기서 가져와서 똑같은 걸로 쓰겠다.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코드 이그젬플로 들어갑시다. 이거 배터리 한번 좀 교환해 볼래, 이거? 자, 이게 이제 X86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밉스 코드도 봤지만 이게 아까 M-고 얘를 헥사로 한 이게 머신 코드고 헥사로 16진수로 얘가 디스어셈블, 디스어셈블이라는 게 바이너리를 어셈블리로 디스어셈블 다시 역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 어셈블리 코드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X86 코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어는 1바이트, 두 번째 푸시, 이건 스택에다가 프레임 포인터를 푸시하는 거거든. 두 번째 명령어는 이게 로드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카피,
프레임 포인터를 스택 포인터에 카피하고 뭐 이런 건데 얘는 2바이트, 그 다음 명령어는 5바이트, 1, 2, 5, 2, 5, 1. 사이즈가 제각각이죠? 왜? X86은 C스크니까. 그래서 명령어 사이즈가 불규칙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코드가 1로 바뀐 거고, 요 빨간색으로 마크된 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물음표야, 물음표. 걔가 릴로케이션 정보야. 컴파일러가 얘를 딱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얘 나 몰라. 얘는 오브젝트 파일, 릴로케이터 오브 오브젝트 파일을 디스어셈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FC, FFFF는 바이너리로 -4에 해당하는 거고, 걔는 실제로 그냥 물음표랑 같은 뜻이야, 물음표. 자기네 편의상 -4로 되어 있는 거고, 물음표야. 나 몰라. 모른다는 건 뭐야? 링커, 네가 다른 오브젝트 파일이랑 연결해서 어드레스가 결정되면 얘를 좀 바꿔줘. 그게 릴로케이션 정보예요. 그래서 릴로케이션 엔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바이트 단위로 얘가 0번 바이트 1, 2, 3, 4죠. 4번 바이트에는 PC 32빗 어드레싱을 사용해서 이게 얘도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써요. 근데 어드레스 쓸 때 아까 미스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옵셋만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32바이트 다 써. 32빗. 그래서 PC 32 어드레스로 A에 해당하는 주소, 이거 A를 콜하는 거거든. 근데 A의 위치가 어딘지 난 몰라. 알 수가 없잖아요, 로컬에서. 딴 거 연결했을 때 A의 주소가 정해지면 그 주소를 현재 기준으로 PC 렐러티브로 걔를 인코딩 해달라는 얘기. 이해되죠? 오케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계적인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모르면, 저런 걸 하는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대단해 보이지, 그치? 근데 알면 또 별거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요거 FCFF도 얘도 물음표고, 이 릴로케이션 엔트리 뭐냐 하면, 얘의 주소는 여기가 A니까 얘는 B예요. 헥사로니까 11이지. B라는 주소에 요 물음표를 exit이라는 함수의 주소로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통해서 인코딩 해달라. 이렇게 컴파일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되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 너무 어려워 갑자기? 네. 헥사가 나오고 하니까 저게 무슨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83년도인가 그때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터미네이터 1. 여러분한테 태어날 때쯤 터미네이터 2나 3가 나왔죠? 터미네이터 2가 굉장히 히트했는데 터미네이터 1도 굉장히 메가 히트였어요. 터미네이터 1이 내가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공대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올라가면서 정해졌는데 그때 그 터미네이터 기계 안에 머신 돌아가는 코드가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 당시 G80이라는 프로세서가 굉장히 파퓰러했어요. G80이라고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 G80 머신 우리가 딱 보면 그때 G80 프로그래밍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머신 랭귀지 프로그래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코드가 쫙 나오는 거야. 저거 G80인데 그 코드를 하면서 이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생각하는 코드들이 이렇게 쫙 옆으로 쫙쫙 나왔어. 터미네이터 1 본 사람. 터미네이터 2가 재밌어서 1도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 봐도 잘 만든 영화야, 굉장히. 여러분이 보면 저거 무슨 기계 무슨 그런 느낌 나지? 기계 코드 같은. 그런 코드가 난다면 이 각각의 머신 랭귀지를 여러분이 다 알 건 없고 얘는 그냥 프레임 포인터를 카피하고 프레임 포인터를 스택 포인터에 다시 카피하고 스택을 이제 한 펑션 들어가면서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포인터는 뭐라고 했죠? 맨 탑 스택 프레임의 바텀을 가리키고 있고 스택 포인터는 맨 스택 탑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하나 올라가면서 그 전에 스택 포인터가 프레임 포인터가 되는 거고 스택 포인터 증가시키고 여기 이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얘가 콜이 점프 앤 링크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처음 하는 게 뭐예요? A를 콜한 다음에 A가 펑션이고 그 값을 아래다가 저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라는 펑션으로 점프 앤 링크해서 A를 콜하는 거고 돌아오자마자 push L이라는 것은 그 실제 결과를 다시 이제 저장하는 아래다 저장하는 저게 그
X86이 이제 스택을 쓰기 때문에 스택을 쓰면 뭐 장점이 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나니까 엑싯을 다시 콜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야 바로. 그런 간단한 코드예요. 코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을 텐데 이 각각의 요 인스트럭션은 1바이트짜리고 두 번째 인스트럭션 2바이트짜리고 얘는 옵코드는 1바이트인데 나머지 주소 때문에 5바이트짜리 명령어가 된 거고 알겠죠? 각각의 주소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알겠죠? 근데 나머지 이 코드들은 컴파일러가 다 제너레이션 했는데 A랑 엑싯의 주소는 모르지. 걔는 C 라이브러리하고 A.C에 있는 파일이 릴로케이션 된 다음에 주소 결정되잖아. 그래서 걔를 물음표로만 마크해 놓은 거야. 오케이? 이 값은 그냥 물음표라고만 생각하면 돼.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까지 설명하고 데이터 섹션. 자, 아까 오브젝트 파일을 안에는 코드랑 데이터 섹션이 다 있죠. 여기는 뭐예요? 글로벌 베어리블. 여기 데이터 섹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데이터 섹션. 얘도 다른 파일들이랑 연결되니까 얘의 상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주소는 모르고 상대적인 주소는 첫 번째 변수니까 걔의 옵셋은 0이야. 그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7. 초기값은 2의 변수 7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메모리에 초기값 7이라는 게 이 데이터 섹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X86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틀 엔디안이라고 그랬죠? 리틀 엔디안. 기억나나? 메모리에 어떤 1바이트 이상의 뭐 예를 들어 4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각각의 바이트를 어떤 걸 먼저 저장하느냐. 리틀 엔디안은 LSB, Least Significant Byte부터 첫 번째 바이트에 저장하고 MSB는 마지막에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의 주소는 뭐죠? 얘가 주소 0이고 주소 1, 2바이트, 3바이트, 0, 1, 2, 3이야 주소가. 이게 MSB야. 근데 요 각각 바이트에서는 요게 헥사로는 요게 먼저야. 얘를 풀었으면 헥사로 풀었으면 00000007 이해돼요? 그게 뭐야? 7. 7 값을 보여주는 거야. 메모리 컨텐트를 보면 이렇게 들어있다고. 요거 이해됐지? 이해됐죠? 요건 뭐일 것 같아? 이건 FFFFFFC. 이게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컨벤션으로 저걸 0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더 보기 쉬울 텐데 더셈 패스 할 때 이 사람은 또 마이너스 4를 놓고서 계산을 X86 어셈블러가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그러니까 물음표가 들어있는 거 모르는 거야. 자, 질문. 그럼 질문 여기서. 질문. R386C3이라는 저 로테이션이 그냥 링커가 이제 저 4에 해당할 주소를 넣어주면 그걸 4번의 주소에 A에 대한 주소를 386PC라는 것은 X86의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방식으로 나중에 링커가 그 물음표를 리플레이스 하라 그 얘기지. 알겠죠? 또. 근데 지금 저 오른쪽에 머신 코드는 그 빨간색 이제 물음표가 뭐 A의 주소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A의 주소를 넣어줘라, 뭐 엑싯의 주소를 넣어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코드에는 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코드에는 이렇게 물음표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코드에는 이렇게 물음표만 나와 있고 요거는 뭐냐? 오브젝트 파일 안에는 텍스트랑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릴로케이션 텍스트랑 릴로케이션 데이터가 있죠. 릴로케이션 텍스트에 이런 정보가 추가 있단 말이야. 아, 그 코드에 있는 4번 주소의 4바이트 주소는 A의 주소로 바꾸는데 방식은 릴러티브 어드레싱 사용을 알겠지. 그거를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야. 그냥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0, 1, 3, 4와 같은 저거는 레지스터의 번호에서 그런 거 아니, 레지스터가 아니라 메모리 주소고 메모리 주소인데 이 안에서의 상대적인 바이트 주소야. 바이트 주소고 0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명령어의 주소가 여기서 이 코드의 0번 첫 번째 바이트다. 한 바이트짜리다. 얘는 한 바이트짜리니까 그 다음은 1번이죠.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또 질문. 이해 이제 슬슬 되죠? 사실상 당연히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는 모든 변수는 로컬 변수는 글로벌 변수 다 물음표인 거예요. 로컬 변수는 걔는 코드가 알아서 해줘. 런타임에. 로컬,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값이 0으로 들어가 있냐고? 그럼 모든 글로벌 변수는 다 물음표겠네. 같은 파일 안에 있든. 그렇지. 왜 이렇게 릴로케이션 안 됐으니까 절대적인 주소 모르고 상대적인 주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물음표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는 글로벌 변수가 코드 안에 없잖아. 얘는 다 펑션 주소잖아.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는 뭐예요? 뭐 복잡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요 물음표 여기도 물음표거든. 근데 얘는 0이 넣어 있어. 그래서 보기가 더 쉬운데 세 개 있는데 이게 다 EP랑 X랑 Y의 주소인데 EPXI는 글로벌 변수죠? 이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어도 얘도 다 물음표로 되어 있어. 오케이? 내가 질문한 게 이거지. 또 질문. 그 다음. 저기서 아까 FC FF 저 값 있잖아요. 네. 저 값은 그럼 메모리를 아예 찾아오고 있지 않는 건가요? 물음표 이 코드는 메모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 섹션이잖아. 저기서 BSS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 코드랑 데이터는 다 있어야지. 그럼 저기 그 3바이트 주소에서 4바이트 주소로 한 바이트밖에 차이가 안 나?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얘는 옵코드고 여기 이제 주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약간 물음표로 들어가 있는 거고 나중에 링커가 걔를 연결한 다음에 그 주소를 실제 4바이트 주소로 다 바꿔버리지. 걔는 다 메모리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차지하고 있어야지. 코드, 텍스트랑 데이터 섹션은 다 주소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필요 없는 건 BSS만. 또 다른 질문. 이거 립스 가지고 저거 변환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밉스 가지고 해도 쉽지 뭐 뒤에 뭐 미스가 됐건 뭐가 됐건 변환하는 걸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낼지 안 낼지 쉽지 뭐 그냥 뒤에 보면 여러분이 쉽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뭐로 되나 뒤에 우리 설명해 보면 돼. 어렵지 않아. 그냥 바이트 수 건너가서 얘가 몇 번째 바이트 앞으로 가라 혹은 몇 번째 바이트 앞으로 가라 해서 마이너스 몇 플러스 몇 이렇게 인코딩이 돼 있다고. 또 다른 질문. 여기 이해됐죠? 대략. 두 번째 이그젬플 봅시다. 자, 이게 이제 A-C예요. 여기는 요게 데이터 섹션, 요거는 BSS 섹션, 요건 코드인데 코드가 좀 길어서 여기 지금 코드인 텍스트 섹션만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텍스트 섹션에 대한 코드고 여기 뭐 이것도 프레임 포인터를 스택에 푸시한 다음에 뭐 로드하고 하는데 이 주소들이 EP랑 X랑 Y의 주소야. 그래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야. 코드는 제너레이트 했는데 EP랑 X, Y의 주소는 얘가 로컬 심벌이긴 하지만 아직 릴로케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의 정확한 어드레스는 몰라. 그래서 저는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한 정보니까 컴파일러는 걔들을 다 물음표로 해놨어.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요 4바이트 주소 0으로 초기화된 요 4바이트 주소는 EP의 주소로 하는데 얘는 뭐예요? 데이터의 주소는 얘는 그냥 4바이트 풀 주소를 한다고. 절대 주소. 우리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이 베이스 레지스터 어드레싱이 아니라 이거 옛날 거라 그냥 4바이트 주소를 다 적는데 그게 386, 30이야. 어떻게 달라? 아까는 PC 32였죠? PC 렐러티브. 이번은 그냥 386, 30이야. 32 주소로 EP의 주소, X의 주소, Y의 주소로 링커가 나중에 바꿔주세요. 릴로케이션이 한 다음에. 이해돼요? 오케이? 자, 5분 남았으니까 잘 따라가 봐요. 지금까지만 여러분이 했는데 결국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코드 말고 데이터 섹션도 있을 거 아니야? 얘에 대한 데이터 섹션 어떻게 돼 있느냐? 점점 배터리가 데이터 섹션은 어떻게 돼? 얘도 상대적인 주소야. 아직 절대 주소는 몰라. 첫 번째 데이터는 EP고 두 번째 데이터는 X야. EP의 초기 주소는 뭐라 그랬죠? 2의 주소로 초기화하라고 그랬죠? 2의 주소 알고 있어요?
E는 외부에 있는 심벌이죠. 그래도 걔도 릴로케이션 끝난 다음에 알아. 그러니까 빨간색 00은 뭐야? 물음표. 그 다음에 릴로케이션 정보에서 얘는 E의 주소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32비 절대 주소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고 알려준 거야. 컴파일러가. 그리고 X의 값, X는 요 다음이니까 다음번에 4바이트, 여기 상대적인 주소 4에 저장이 된 거고, X의 주소 값은 15죠. 얘는 주소 값이 아니라 15잖아. 컨스탄트. 그래서 여기 15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 000000F 15죠? 15를 넣어놓은 거야. 얘는 바꿀 필요 없잖아. 컨스탄트니까. 얘는 모르니까 물음표. 이게 바로 데이터 섹션에 있는 릴로케이션 정보죠. 컴파일러가 난 오브젝트 파일 할 때 그것들의 주소는 몰라. 이거는 링커 탓이니까 링커 알아서 해 하고 물음표로 마크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Y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Y는 BSS에 들어있는 거고, Y는 그냥 얘는 4바이트짜리 하나 디클레어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있는 거지. Y는 지금 위크 심볼이니까 나중에 데이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연결? 데이터는 아니고 Y는 BSS에 들어가는 거고, BSS는 자리만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코드가 BSS는 에 들어가는 값들을 0으로 초기화 시켜버려요. 다른 오브젝트 파일에서 Y가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는 있겠지. Y 심벌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나. 심벌 테이블에 있겠지. 일단 저기서는 그냥 BSS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니셜라이즈는 BSS 섹션에 들어가는 거고, 심벌 테이블에는 Y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겠지. Y는 글로벌 심벌인데 얘는 BSS 세그먼트 섹션에서는 글로벌 심벌이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합치면 어떤 일이? 릴로케이션은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코드를 합치면 얘 메인이 요 위에 이제 시스템 코드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메인이 이제 요 주소부터 들어갔는데, 메인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까랑 똑같아. 그리고 바로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A란 펑션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냥 연속으로 쭉 들어간 거야. 시작 위치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요 바로 다음 주소에 A의 첫 번째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자, 아까 원래 여기 콜하고 이게 펑션 A를 콜한 거잖아. 이 주소. 8048540. 그쵸? 근데 직접적으로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얘는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점프 앤 링크 한 다음에 앞으로 점프해야 되지. 그 뒤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점프하라는 거야. PC 렐러티브로. 여기서 8바이트 점프하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00000008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콜, 점프 앤 링크 하면서 8바이트 앞으로 점프하면 어디로 들어가? 이 A의 첫 번째 명령이 실행될 테니까. 이해돼요?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원래 값은 FF35죠? 음수지? F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뒤로 점프하는 건데, 뒤로 이렇게 하면 거기 엑싯이 있겠지. 엑싯을 콜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건 안 보여, 여기 보여 있지 않은 거고. PC 렐러티브 어드레싱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EP랑 XY인데 걔는 다 데이터의 주소잖아. 걔들은 릴로케이션 해봐야 되죠. 데이터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여기 EP랑 XY를 맨 처음에 2가들하고 데이터 섹션만 보고 이제 여기 BSX는 빠져 있는데 데이터만 보면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EPX가 차례로 들어갈 거라고. EPX. 그 얘의 시작 주소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자, 아까 2의 주소인데 2는 7이니까 7은 원래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었잖아. 그쵸? 근데 EP 주소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근데 EP의 초기 값은 2의 주소인데 원래 여기 0000 해서 물음표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 주소가 뭐여야 돼? 2의 주소니까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0804A01A 0804A01A 들어가야 돼.
릴로케이션 하면서 주소가 정해지니까 링커가 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15니까 00000 0F 15가 들어있는 거. 이해돼요? 이게 링킹이야. 어렵지만 사실은 연결해보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 어려운 것 뿐이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시간이 끝났는데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질문. 이해됐어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